안녕하세요. 닥터 살로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술을 얼마나 마셔야 건강할까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그 연장선입니다. 바로 수치가 적을수록 건강에 더 좋은 항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하기 쉬운 것이 자꾸 무엇인가 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것을 더해서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나쁜 것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덧셈을 잘하기 전에 뺄셈부터 잘하셔야 해요. 건강을 위해서도 제로 쪽으로 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스무고개로 시작해 볼까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무생물이에요. 요즘 같은 봄철에 기승을 부립니다. 주위를 둘러쌀 수 있어요. 코나 입을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네,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염증 물질들을 끌어안고 있는 점에서 담배와 비견되기도 하죠. 한 해에만 전 세계에서 약 500만 명이 공기오염으로 죽습니다. 미세먼지는 폐까지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혈액을 따라 온몸으로 퍼집니다. 공기오염이 어느 장기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바로 심혈관입니다. 서울 시민 14만 명을 조사한 자료 보실까요? 초미세먼지가 1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 질환 발생은 36% 증가했습니다. 10이 아니라 1입니다. 제가 잘못 쓴 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고혈압이나 당뇨가 미치는 것과 같은 위험 수준이에요.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공기오염이 왜 심혈관에 직격탄을 날리는지 잘 알 수 있어요. 뇌 염증을 일으키죠. 심장에 산화 스트레스 줍니다. 그 결과로 자율신경이 균형을 잃죠. 혈관 내피 기능이 망가져 버립니다. 몸 전체에 염증이 퍼지고요. 피가 자주 붓게 돼요. 암, 우울증, 파킨슨병 등 다른 병들도 공기오염이 심할수록 더 잘 걸립니다. 초미세먼지가 10씩 증가할 때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2배씩 더 잘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항목 중에 공기오염을 첫순으로 꼽았을까요? "공기오염이 조금이면 뭐 괜찮은 건 아니야?" 하실 수 있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6천만 명의 미국인을 12년 동안 연구한 내용 보시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실 겁니다. 초미세먼지가 10 증가할 때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일찍 죽는지 살펴봤어요. 증가 정도는 7%씩이었습니다. 그래프 보세요. 중요한 것은 오염 기준 아래에 있더라도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초미세 정상 기준이 12 이하예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25 이하예요. 전 미국 기준으로 더 낮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상 기준일지라도 초미세먼지가 10 증가할수록 사망 위험이 14%씩 높아졌으니까요. 먼지가 어떤 병을 가장 잘 일으킨다고 했죠? 바로 심혈관 질환이었습니다. 그 정도를 잘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시죠. 공기 오염이 제로를 벗어나 증가하는 처음 순간부터 심혈관이 잘못되어 죽을 확률이 올라가죠. 전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15 이상만 되어도 마스크 잘 끼고 다닙니다. 미세먼지가 조금이어도 나쁘다는 내용을 알고 나서는 코와 입을 공기 오염에 노출시키기 좀 무섭더라고요. 두 번째 물질도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이에요. 자, 입에 무는 것이고 편의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자, 무엇일까요? 예, 담배입니다. 담배가 백해 무익한 것은 알고 계시죠? 매년 800만 명 이상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게 담배입니다. 여기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간접 흡연에 노출된 120만 명의 무고한 희생자도 포함돼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셈입니다. 애연가들이 많이 하시는 말 있죠? "난 담배 절대 못 끊겠어. 하지만 최소한으로 줄여서 피우면 별 문제 없을 거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꼭 끊으셔야 해요. 런던 대학교 연구팀이 560만 명을 종합 분석해 봤습니다. 하루 한갑 피우면 비흡연자에 비해 2.3배 심혈관 질환에 더 잘 걸렸어요. 하루 한 개비만 피우면 얼마 정도로 기대하시나요? 1.1배? 아닙니다. 1.7배예요. 특히 여성만 보면요. 한 갑은 무려 4배였습니다. 하루 한 개비는요 2.2배예요. 술과 마찬가지로 담배는 여성에게 더 쥐약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 특히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남성분들 흡연율 35%에서 20%로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여성분들은 6.6% 그대로입니다. 분발하세요. 참, 전자담배도 심장, 폐에 안 좋다는 연구들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시죠? 최근 전자담배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가 태어난 지 아직 30년이 안 되었습니다. 연구가 덜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최근 신부전, 폐질환과 연관된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성인 7만 명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피우면 심근경색이 얼마나 오는가 살펴보았어요. 평균 나이 40대니까 젊은 사람들이에요. 매일 전자담배를 피우면 심근경색 위험이 1.8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 그 위험이 가연성 담배 흡연가와 비슷하게 증가했어요. 미국 사람들 8만 명을 조사한 다른 자료에서도 전자담배 사용은 뇌졸중 발생 시기를 60대 이상이 아니라 40대까지 앞당길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니코틴이나 타르 같은 독성 염증 물질들은 어느 형태의 담배나 비슷한 양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담배도 꼭 끊으세요. 제로가 중용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항목으로 가실게요. 자세 변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면 참 편안하긴 해요. 중력과 연관 있죠. 한 번 맛보면 계속 맛보고 싶어요. 자, 이것은 바로 가만히 앉거나 누워있는 시간, 즉 좌식 생활에 보내는 시간입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신체를 덜 쓰는 쪽으로 변하고 있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음식도 배민 이용하고요. 장보기도 쿠팡 쓰시죠. 점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 늘어납니다. 공원에서 산책하시기보다는 의자에서 스마트폰 보면서 가만히 계시는 분들도 눈에 띄네요. 우리나라 성인 중 절반 이상이 하루 7시간 이상을 앉아서 지낸다고 합니다. 전 세계 62개국 평균 수치는 하루 4.7시간이래요. 2시간 이상 편안히 지내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편하게 눕거나 앉는 시간이 늘어날 때 우리 몸은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이 기전들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럼 벌떡 일어나 움직일 생각이 저절로 드실 겁니다. 첫 번째, 만성 염증이 증가하고 콜레스테롤 수치 나빠집니다. 두 번째, 인슐린 대사가 엉망이 되어서 혈당 조절도 제대로 안 됩니다. 세 번째, 폐활량은 감소하고 근육이 줄면서 근육 안에도 지방이 축적되죠. 지방 조직 이외에도 간, 뼈에까지 기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혈관 질환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치매와 암과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암 발생의 원인 중 40%는 예방 가능하다고 합니다. 좌식 시간 줄이기도 그중 하나인데요. 특히 폐암, 대장암, 남성에서 전립선암, 여성에서 유방암, 난소암, 자궁 내막암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좌식 시간이 왜 암과 연관될까요? 가만히 있는 시간 늘어날수록 비만해지기 쉽죠. 비만은 암의 원인 중 하나예요. 그리고 비만으로 꼭 안 가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증가하는 것도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치매도 걱정되시죠? 아, 이거 뭐 보험회사 광고 멘트 같네요. 아, 저라면 근데 돈 내는 보험 말고 좌식 시간을 줄이는 보험을 들겠습니다. 좌식 시간이 길면 치매 위험이 30% 증가한답니다. 자,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영국 사람 43만 명을 9년 동안 조사한 바로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네요. 대상자의 나이는 50대 후반이었습니다. 하루 좌식 시간이 4시간을 넘기는 순간부터 치매 위험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7시간이면 20% 이상 상승합니다. 그러고 나서 쭉쭉 올라가죠. 저 같은 경우도 출퇴근 운전 시간, 그리고 앉아서 환자분들 진료하는 시간 합치면 8시간 넘기기 쉽습니다. 진료할 때 일어나서 일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는 건강에 대한 최종 결과물인 수명 감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호주에서 25세 이상 성인 1만 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조사했어요. 이 영인 사람에 비해서 하루 6시간 TV를 시청하면 수명이 5년 짧아졌어요. 시청 시간이 매일 1시간씩 늘어날 때마다 25세 이상부터의 기대 수명은 22분 더 짧아졌습니다. 나 22분 덜 살고 TV 1시간 볼래?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요. 저라면 TV 안 보고 움직여서 22분 더 살겠습니다. 50세 이상 중년 연령대의 미국 사람들을 40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면 실제 수명이 얼마나 줄었는지 잘 알 수 있겠죠. 3년 7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자꾸 움직이고 서서 그 세월만큼 더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식 시간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시간과 별개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도로아미 타불이라는 것이에요. 자, 중간 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이 가로축이고 세로축이 심혈관 사망률을 나타내는 다음 종합 분석 그래프 보실까요? 운동을 적정선까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결과가 더 좋아지죠. 그런데 이 결과에다가 좌식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같이 집어넣어 봤어요. 파란색이 하루 4시간 이하, 보라돌이가 4시간에서 6시간, 빨강이 6시간에서 8시간, 그리고 초록색이 하루 8시간 이상입니다. 자, 운동을 거의 안 했을 때 심혈관 사망이 모두 같은 건 아닙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더욱더 위험이 올라가요. 그리고 하루 8시간 이상 가만히 계시는 것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이, 하루 1시간 속보 운동을 거의 매일 해도 심혈관 사망 위험이 8시간 미만의 좌식 시간을 가지는 것보다 10%더 올라갔어요. 열심히 운동하니까 그 외의 시간은 신경 안 쓸 거야. 안 움직여도 돼. 그러시면 안 됩니다. 15세기에 태어났음에도 67세까지 살아서 당시로서는 장수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양반이 강조한 건강관리 수칙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식탁을 떠나자마자 서 있고 점심을 먹은 뒤에 바로 잠들지 마라. 신체 활동 부족은 해마다 전 세계에서 5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담배가 미치는 악영향에 버금가요.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오, 내가 지금 가만히 앉아 있구나 하고 깨닫고 하루 동안에 일어나야 하는 횟수예요. 혈당 조절, 중성지방 감소, 골다공증 예방이 이 숫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40회 미만이면 안 돼요. 사람은 말이죠, 서서 걸어야 하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적으면 적을수록 건강해지는 항목들 3가지. 무엇이었죠? 미세먼지, 담배, 좌식 시간입니다. 담배는 간접 흡연도 포함돼요. 이 항목들에 무자비해지셔야 건강의 중요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적을수록 좋은 또 다른 항목들 3가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최대한 덜어내시고 다음 시간까지 건강히 지내십시오. 덤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이지 감사하겠습니다. 굽신굽신. 네, 살루스.